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LA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에서만 2배 이상 관련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LA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은 현대 기아차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칼 갱신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한인을 포함해 92만 명의 주민이 메디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부분 서류상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1월 인천국제공항과 LA국제공항 사이 출도책 여객은 99,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이래 최다 여객수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송년 특집으로 음악으로 인정화합을 실천하는 청소년 봉사단체 러브인 뮤직을 만나봤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립니다. 뉴욕 경찰은 퀸스 광역지구대 총경으로 한인 허정윤 경정을 내정했습니다. 177년 뉴욕 경찰 역사상 최초의 한인 총경입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서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시절 집에 갇혀있던 수백만 명이 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뛰어든 영향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기업 파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코로나에 따른 대규모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내려 7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0여 편의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연시 약 열흘 동안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저강도 전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항행이 위험해진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 함대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와 외교부 장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엔 공급망 문제 같은 경제 안보를 담당할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인디애나를 151대 127로 꺾고 8연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뉴욕 닉스에게 109대 114로 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한 이정우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이정우는 구단이 거액을 투자한 만큼 그 기대에 걸맞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절도,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아예 차를 통째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에서만 관련 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LA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은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LA타임즈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45%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LA 시내에서 폭력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서 차량을 통째로 훔쳐가는 도난 사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을 지내면서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는 줄어든 반면에 차량 절도 사건은 늘어난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LA 다운타운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4배나 늘어날 정도로 폭등한 수준이었습니다. LA타임즈의 통계에 따르면 사우스 LA 지역에서 특히 차량 도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갱단들이 활개치는 지역에서 특히 차량 도난 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우스 LA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주민들의 차량이 많았습니다.
다운타운 LA와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를 포함하는 LA PT 센트럴 디비전 지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차량 도난 사건이 300%가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와 기아차가 LA 지역에서 가장 높은 도난율을 기록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들을 USB 충전 코드만 사용해 차체를 통째로 훔쳐가는 비디오 영상이 돌면서 도난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도난당한 차량의 20%가 현대나 기아 차량이었는데 이는 2021년에 발생했던 도난 차량 사건에서 나타난 수치에 비해 13%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운전자 혹은 조수석에 놓아두어 차량 밖에서 보이지 않게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노출시키는 행위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차량 절도 사건을 주위에서 목격했다면 사건 현장을 녹화해 추후 차량 도난 사건의 용의자의 색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해 LA 카운티 내 살인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모두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통계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LA 카운티 내 살인 피해자는 12월 9일 기준으로 312명을 기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2월 2일을 기준으로 307명을 기록했습니다. 살인 피해자는 2022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서 16% 감소했습니다. 2010년대 LA 카운티에서는 살인 피해자가 300명을 넘지 않았었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에는 258명의 피해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살인 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 간 충돌이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로 인한 교통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LA 경찰국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시작됩니다. LAPD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음주, 약물운전, 즉 DUI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새해 1월 1일까지 시 전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LAPD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013명이 사망했다며 연말과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 안전운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 메트로가 연말을 맞아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9시부터 다음날 25일 새벽 2시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또 새해 전날인 12월 31일 밤 9시부터 다음날 1월 1일 새벽 2시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외에 메트로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프로모 코드 메리23 그리고 12월 31일에는 ring24 코드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이 3개월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권 발급 시간이 정상화됐다는 게 뉴스로 나오는 것, 이런 행정 문제는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일반 신청 8주, 여권 쓰시려면 두 달 전에는 여권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급행 서비스는 최대 3주, 한 달에 걸립니다. 그런데 급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반 수수료 외에 $60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무부는 1990년 미국의 5%만의 미국인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나 또 미국을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급증해서 LA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간 항공편 여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LA국제공항 사이의 출도착 여객이 99,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다 여객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LA 인천 노선의 여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2월까지 합한 연간 여객 수는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에서는 송년 특집으로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지난 한 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커뮤니티와 이웃을 위해 봉사해왔던 비영리 단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음악으로 인종화합을 실천하는 청소년 봉사단체 러브 인 뮤직의 작은 기적을 정연호 기자가 전합니다. There's a hero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 There's an 지난 16년 동안 매주 토요일 LA와 사우스베이, 산타나 지역에서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의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악기 지원과 무료 악기 레슨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러브인 뮤직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한인 고교생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아온 흑인 소년 피키 토시노니가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한 하버드대에서 지난 주말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피키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저소득층 가정의 막내로 6살 때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러브인 뮤직을 찾아 한인 고교생 형과 누나들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피키가 16살이 되면서부터 러브인 뮤직에서 저소득층 히스패닉계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리키는 의젓한 자원봉사 선생님이 돼서 내리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한인 고교생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무료 악기 레슨을 받던 타 커뮤니티 저소득층 어린이가 자라서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자리바꿈한 케이스는 러브인 뮤직 역사상 피키가 처음입니다. 러브인 뮤직의 이영화 사무국장은 피키의 하버드대 합격은 러브인 뮤직이 일궈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막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고 6살 때 처음 엄마 손을 잡고 와서 바이올린이라는 걸 처음 만져보고 악보도 뭐 어떤 음악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꾸준히 어드밴스를 해갖고 10학년 때 이제 그 연주를 끝나고 나니까 얘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도 자기도 하이스쿨 봉사자들이 지금 자기를 가르쳤는데 자기도 봉사를 할 수 있겠나. 메이우드 센터 포 인리치드 스터디즈에 재학 중인 피키는 하버드대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해 의사가 되고 싶다며 명문대 입학 비결로 부단한 노력과 약간의 럭을 꼽았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와 배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리더십 포지션을 두루 갖춘 피키는 자신의 컬처를 쇼케이스한 퍼스널 스테인먼이 자신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러브인 뮤직 활동을 통해 음악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법, 그리고 커뮤니티의 봉사정신을 배웠다며 러브인 뮤직에서의 배움을 대학에 진학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모두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ving music is an extracurricular that I did that I really felt connected to. It was a lot of hard work. It's a lot of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getting to know them and getting to serve my community. 러브인 뮤직은 지난 16년 동안 LA와 산타아나,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매주 토요일 한인 고교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클라리넷, 트럼펫 레슨 등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인종화합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12월 1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Bushels of fun. 지난 밤사이 남가주 지역에 이슬비가 내려앉은 가운데 이 시각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곳곳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비는 다소 약한 이슬비 형태로 내리겠고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는 강한 비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최대 강우량은 각 지역에 따라 2에서 5인치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10시부터 금요일 새벽 4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떨어져 이번 주 주말까지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60도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56도, 해안 지역은 66도, 58도로 예상됩니다. No place to go. 한국은 오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으며 강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 21도에 그치겠습니다. Let it snow. Let it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메디켈 갱신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2만 명의 주민들이 메디켈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올 6월부터 10월까지 주 전역에서 92만 8천 명이 메디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자격 박탈 원인의 90%는 서류 미비입니다. 연방의회는 팬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서 메디켈 가입자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지난해 12월 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타주로 이사를 갔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 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 이유로 제때 갱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습니다. 1,500만여 명의 메디컬 가입자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1차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2024년도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입과 자산 등의 서류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갱신 서류 접수 심사는 내년 6월 말까지 14개월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등 한인 비영리 단체는 메디켈 수혜 자격을 잃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갱신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메디켈 수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메디컬 수혜가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고 메디컬 수혜 자격이 충족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기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 경찰 NYPD에서 최초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NYPD는 어제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에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습니다. 한인이 총경이 된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NYPD는 3만 6천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입니다. 허정윤 내정자는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고 지난해에는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하면서 NYPD에서 최초 기록을 양산한 바 있습니다.
NYPD에서 경감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 이상은 지명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음에 따라서 실력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있어야만 NYPD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연말연시 약 17,000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벌금 1억 4천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 초까지 1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 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준 운항장애와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한 징계 조처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이 대체 항공편 예약과 숙박 시설을 찾느라 고생했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 고객 서비스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또 항공편이 변경, 취소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항공사 고객 상당수가 알림을 받지 못했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한 벌금 액수가 이전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에 부과한 최대 벌금액보다 30배가 더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자산가치가 38조 원대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그룹의 지주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유럽 경제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그나그룹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고 유럽권 유력은행들과 거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기업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코로나에 따른 대규모 지원이 종료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좀비 기업을 위주로 속속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인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는 지난 9월까지 1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르타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543개의 스타트업이 파산이나 해산으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의 467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일본 해안도로 잦은 교통사고로 지난 10년간 5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고속도로에 대해서 페퍼다인 대학교 앞에서 차량 사고로 길 가던 여대생 4명이 숨진 것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 하이웨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CNN이 주목했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이 참혹함으로 이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안도로의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일본 퍼시픽코스트 하이웨이 명소 중 하나인 말리부 구간에서 지난 10년간 58명이 목숨을 잃은 것도 보도했습니다. 다 아시듯이 말리부는 LA와 가까운 해변으로 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반짝이는 백사장으로 유명해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 코스 중 하나입니다. 또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곳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말리부 주민이자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아이로봇 등을 만든 제작자 미셸 쉐이는 마을 옆을 지나는 도로변에서 당시 13살이었던 딸 에밀리를 잃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 놓은 뒤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한 부모를 도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에밀리가 있던 지점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차 한 대가 내 옆을 지나쳐 마주오던 차들 쪽으로 질주행하는 것을 봤다라고 쉐이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통제불능의 차를 목격한 사람이 911에 신고했지만 쉐인이 에밀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뒤입니다. 에밀리는 사고 차량에 치였을 때 울타리 너머로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밀리 사망을 계기로 주민과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퍼시픽코스트 하이웨이 태스크포스가 결성됐지만 그 이후에도 57명이 더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특히 많은 커브 지역, 죽은 자의 커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 지난 10월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산책에 나섰던 대학생 여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시속 104마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45마일입니다. 말리부 해안도로협회는 이들을 추모하는 뜻으로 58개 타이어를 흰색으로 칠한 뒤에 각각 희생자의 이름을 써서 세운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자전거 레인 설치와 보행자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 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교통안전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 지역에도 오늘 밤부터 폭우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이 현재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한국과는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한겨울 폭우로 인해서 7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호주와 인도 역시 폭우 피해가 잇따른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 흐르고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춤을 춥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허리가 부러져 누웠고 바람은 문 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우가 북상하면서 북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인구 많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에 항공기도 수백 편 발이 묶였습니다. 한겨울 보스턴 기온이 15도를 넘는 이상 고온에 눈 아닌 비가 내리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도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시간 동안 6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공항이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4,000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I could not tell you seen it this bad before here. No, I don't think so.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i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강물 범람으로 악어가 주택가 근처까지 밀려와 악어 잡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호수 둑이 터져 도로로 끊임없이 물이 밀려듭니다. 이달 초 폭우로 1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4개 지역 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프랑스에서 긴 머리가 아닌 짧은 머리를 한 미인 대회 우승자가 탄생했는데 103년 대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외모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외 해외 소식 KBS가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에 열린 미스 프랑스 2024 대회 결선입니다. 이날 왕관의 주인공은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출신의 대학생 이브 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참가자 중 유일하게 짧은 머리, 이른바 숏컷 스타일로 출전했는데요. 103년에 이르는 미스 프랑스 대회 역사상 짧은 머리 참가자가 우승한 것은 그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질의 우승을 두고 대회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했다라고 반박했고요. 또 심사위원단이 진보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미스 프랑스로 선정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우승자 선정에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대중평가 투표 50%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고요. 또 그동안 미인 대회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회 우승은 다양성의 승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항공기 여러 대가 계류 중인 공항 활주로인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자 무게 수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항공기 한 대가 마치 낙엽처럼 밀려서 빙그르르르 회전합니다. 저런 현지 시각 16일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는 초강력 폭풍이 아르헨티나 동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자,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가로등 뽑히고 등도 뽑히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10만 건이 넘는 폭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중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국제공항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았는데요. 강풍을 견디지 못한 항공기와 각종 장비들이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공항 시설을 파손시켰고요.
경납고 지붕은 물론이고 승객들 대기하던 터미널 천장 역시 바람에 우수수 뜯겨져 나갑니다. 그 때문에 공항 전체가 폐쇄되면서 항공편도 100편 이상 취소됐는데요. 다음날 오전부터 공항 운영은 재개되긴 했지만 피해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비 왕세자빈이 생전 입었던 드레스가 경매에서 114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상체 부분에 파란별 무늬와 어깨 패드, 푸른색 오간지 스커트, 그리고 큰 리본 등이 특징인 이 드레스는 미국 경매에서 줄리앙 옥션에서 약 114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것은 예상가 10만 달러의 11배를 넘는 금액이었고 그동안 경매에 나왔던 다이나의 드레스 중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낙찰자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생전 입었던 의상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9월에는 1981년 찰스 왕세자와 약혼한 직후 폴로 경기장에 입고 나왔던 검은 양 스웨터가 미국 경매에서 약 114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대로 대선을 재집권할 경우 내각과 백악관 등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자신에게 순응하도록 만들 태세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친트럼프화가 상당히 진행된 공화당이 함께 치러질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겨 다수당이 되고 그럴 경우 백악관과 의회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예상입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만 해도 자신에게 다소 뻣뻣했지만 입법 권력의 정점이었던 폴 라이언 당시 하원 의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메카시 전 하원 의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 법을 제정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와 또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주 정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어제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를 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바이든의 고의적인 방치로 텍사스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지난 2년간 론스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과 주 경찰을 배치해서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오는 미입국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언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가 유럽연합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X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유럽연합의 공식 조사는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사의 인공지능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오픈AI는 어제 자사 기술을 악용해서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제조하는 등 AI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오픈 AI는 우선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비팀을 최근에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비팀은 해킹과 화학, 핵, 생물학적 위협 같은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AI에 내재된 재앙적 위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해서 AI 능력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경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팀은 오픈 AI의 AI 안전 관련 세계 조직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팀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 출자금 할당액을 50% 늘리되 국가별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 총 투표권의 92.86%가 개정안에 찬성해 가결 기준 85%를 넘었습니다. 13년 사이 처음 승인된 이번 증액안은 미국 측 계획을 대체로 따랐고 현재 6,400억 달러 수준인 출자액을 3,200억 달러가량 늘려 9,600억 달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IMF의 전체 대출 가능 규모는 1조 달러로 유지되지만 이번 증액안을 통해 대출 비중을 줄이고 영구 재원 비중을 70% 이상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은행 WB 연구진들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낙관론을 제기했습니다. 19일자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는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의 공급망 혼란과 수요 반등,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 등이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진은 여러 요소로 인해서 향후 몇 달간 세계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내려가겠지만 현실화할 때까지는 여전히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지연시키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할 몇몇 요인은 남아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낙관론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내년 전 세계가 빡빡한 금융환경과 무역 약화, 또 제한적인 재정부양책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변동에서 수요 관련 요인의 비중은 30%에 가깝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당시 심했던 공급망의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 무역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변동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국제 유가의 경우 올해 17%가량 떨어진 데 이어서 내년에도 세계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가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절 집에 갇혀있던 수백만 명이 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뛰어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미국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조사 53%에 비해 껑충 뛰인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주식 보유 비율입니다. 연준은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가구와 펀드, 퇴직 계좌 또는 기타 관리 계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가구 모두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 시대에 주식 투자가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를 폐지한 점도 투자자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 경제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OECD 자료를 인용해서 먼저 한국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이 2020년 27.8%에서 2021년 29.8%로 증가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32%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지난해 GDP 대비 세금 비중도 각각 46.1%, 39.3%, 35.53%로 한국보다는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0.9%포인트, 그리고 0.9%와 0.0포인트로 늘어나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은 2021년 26.5%에서 지난해에는 27.7%로 늘어났고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 33%에서 2021년 34.1%로 증가한 것이 최신 자료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세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늘어난 세금으로 국방과 산업정책 등의 새로운 지출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국가안보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 기후변화 등의 수요 속에서 각국 정부가 큰 정부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 성장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 120여 명을 포함해 8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서 인명피해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의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비무장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국제 선사들이 잇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또다시 홍해에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헬기를 이용한 차량 운반선 나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후티 반군이 공격하거나 위협한 민간 선박은 최소 10척입니다. 세계적 선사의 선박 50여 척은 이미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백기를 택했습니다. 운임 상승과 운송 지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에는 영국 석유 기업 BP도 홍해를 피하면서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40여 개국 국방장관과 화상회의까지 하며 다국적 함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So in the Red Sea, we're leading a multinational maritime task force to uphold the bedrock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Iran's support for Houthi attacks on commercial vessels must stop. 하지만 하마스와 연대해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후티 반군까지 다국적 군과 충돌하면 결국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국방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내 저강도 작전 전환 방안을 논의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클리퍼스 상승세 대단하죠. 어제 LA 클리퍼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151대 127로 꺾고 8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 이제 제임스 하든 와가지고 팀이 좀 어수선했지만 완전히 팀에 적응을 했고 그리고 또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모두 다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바카 주바치, 노먼 파월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러셀 웨스브룩만 좀 잘해주면은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현재 서부조 6위고요. 선두 미네소타와는 4게임 반차입니다. 선두권도 노려볼 만하죠. 클리퍼스 상승세 8연승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샌프란시스코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한 이정우 선수가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말한 이정우는 구단이 거액을 투자한 만큼 기대에 걸맞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빅리그 입성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많은 취재진과 이정우를 보러 나온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정우는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좋은 명문 구단 팀에 가게 돼서 영광이고 준비 잘해가지고 구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투자해 주신 만큼 제가 또 거기에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로 보답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꿔온 오랜 꿈을 이뤘다고 말한 이정우는 지난 16일 입단식에서 접한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 대한 설레던 느낌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도 손꼽 키는 구장 중에 하나여서 너무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거대하다, 웅장하다, 좋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정우로선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과 구장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나 타격 폼만큼은 일단 교정 없이 부딪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될 테니까 또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가서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이정우는 비자 발급 등의 서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순 출국까지는 개인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